여러분들 우리 모두 글 정말 잘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글쓰기가 재능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글쓰기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면 우리 글쓰기를 모두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쓰려면 해야 되는 생각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모두가 자기식으로 글을 쓰고 쓴 글이 자기에게 아주 마음에 들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 모두 글을 잘 쓰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고하는 분이 2분 계신데요. 한 분은 강원국 작가시고요. 또 한 분은 카피라이터죠. 정철 선생님. 제가 글쓰기와 관련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는 2분인데요. 오늘은 강원국 작가님의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이 책이에요. 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소재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기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제 생각을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강원국 작가의 대통령의 글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요약 자료를 만들어서, 아시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김 교수의 국물 카페에 있는 것이요, 그 국물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방문하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지는 않지만요, 카피라이터인 정철 선생님의 사람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요, 이 2분이 글쓰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팁을 주고 계시면서 거기에 항상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글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습득한 지식 등을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인 것이죠. 근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에 대한 생각의 경우 그것이 우리에게 글감이 되기도 하고 글을 줄줄줄줄 써나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중에서 무엇에 대한 생각,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어저께 내가 창피를 당했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창피당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그 장면을 떠올리는 생각을 하고요, 또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사실을 생각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후회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내렸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대안 방향 같은 것을 생각했다는 걸 뜻하죠. 그냥 호로록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들이요, 대체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체계화된 무엇에 대한 생각은 모두 글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의 3가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고요, 우리 글 잘 쓰는 사람이 되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번뜩이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번뜩이는 생각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번뜩이는 생각을 그냥 번뜩하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글을 잘 쓰고 싶은 의지가 많으신 분들은 이 번뜩이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메모를 해둔다든지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산책을 하다가 느닷없이 전후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우주인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재밌는 글감이죠.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뉴스를 봤어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 자기가 배제되는 느낌 같은 것을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특성이랄까? 우리 사회의 어떤 인간관계의 본질이랄까?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감염자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꽤 의미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금방 이미 캐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네요. 휘리릭 지나가 버리도록 하지 말고 가능하면 키워드로 메모를 해두시는 거죠. 또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 생각 말고도요, 우리가 책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 충동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느닷없는 생각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만 다양한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원천 같은 작용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원국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는 글쓰기의 원천이다. 독서 없이는 글을 잘 쓸 수 없으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책을 멀리하지 않는다. 강 작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책을 읽는 행위가 우리에게 번뜩이는 생각 플러스 알파 다양한 여러 영역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사유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메모해두고 되뇌이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 메모, 또 그 메모를 보고 또 생각하는 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양질 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의 양이 많아져서 생기는 질적인 전화, 그 결과는 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감이 우리의 글쓰기의 글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키워가야 될 또는 반복적으로 해줘야 할 생각이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구조화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에요. 글감이 떠올랐어. 그러면 그 글감과 관련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서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짤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그 글의 얼개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서 송출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 똑같이 이것은 저의 글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번뜩이는 생각, 이 영감으로 글감을 삼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더 구체화시키고 다시 체계화해서 내가 쓸 글의 얼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 얼개의 키워드를 보면서 생각의 이음을 통해서 글을 줄줄줄줄 써내려가는 이 세 가지가 생각과 글쓰기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야.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글의 얼개를 생각한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제일 앞부분이 영감과 글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해서도 또 세 가지로, 세 번째 대해서도 세 가지로. 그러니까 글쓰기의 결정적 요소라는 글감에 대해서 큰 대주제 세 가지를 생각하고 각각의 세계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가지의 제가 이야기를 전개해 갈 수 있는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큰 세 가지 그리고 작은 세 가지를 합친 이 9가지를 생각해내는 것이 결국은 생각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9가지가 우리가 글을 쓸 때의 글의 얼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한 가지 키워드를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거를 333의 법칙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각각을 또 세 가지로 생각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구체화와 구조화 얘를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생각을 다양하게 해주고 그것을 구조화시켜주는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깔끔하고 설득적인 그런 글을 잘 쓰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본론의 글을 쭉 써나가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생각 방식인데요. 저는 생각의 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익숙해지신 분들은 특별히 메모를 하거나 생각을 미리 해두지 않아도 아까 얘기한 9가지의 키워드가 나열만 돼 있으면 그걸 보면서 생각의 이음을 쭉 함과 동시에 글을 직접 써내려가는 것도 가능해지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꽤 많이 글을 쓴 다음에 우리 몸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경지의 이야기고요. 제가 권하는 것은 역시 키워드를 보고 생각의 이음을 한번 쭉 먼저 머릿속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감, 글감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요. 머릿속으로 자기에게 퍼뜩퍼뜩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쭉 한번 일단 이어가 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6,200번이나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의 대부분을 휙휙휙휙 날려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생각들 중에 내가 이거는 되게 기발한 것이야,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이야, 이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메모하는 행위가 엄청 중요하겠구나. 메모를 하고 메모한 것을 다시 떠들쳐보고 또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생각의 수가 엄청 많아진다는 걸 뜻하네. 그 다음엔 역시 양질전화야. 양질전화를 하면 우리에게 글감이라는 영감이 퍼뜩하고 떠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그래, 나는 이런 이야기를 써봐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려보신 다음에 키워드를 보고 글을 쳐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의 이음이자 줄줄줄줄 글쓰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생각하기, 말하기, 글쓰기, 이것은요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생각한 것을 말로 많이 해보고 또 말한 것을 글로 써보고 뭐 이런 행위들인데요, 이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글을 많이 쓰면 생각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말을 많이 하면 생각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글을 많이 쓰면 말이 수려해지기도 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균형적으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원국 작가님이요, 이 생각의 이음에 의해서 글을 쓸 때 뭐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또 주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에피소드를 떠올린다든지 최근의 사건을 떠올린다든지 어떤 통계 수치 같은 것을 좀 찾아서 그것으로 생각의 이음의 소재로 만들어 본다든지, 그 이외에도 마음속에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이음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강 작가가요, 주의점 하나를 주고 계신 게 있어요. 글의 마무리, 제일 뒷부분이죠. 얘를요 질질 끌면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글을 마무리할 때는 절대로 질질 끌지 말고 어떤 여운을 남긴다든지 또는 단호한 결론을 내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끝내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원국 작가가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글쓰기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주로 세 가지 생각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주제에는 벗어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어서 그 점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께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을 쓰다가 한 문단 쓰고 다시 거꾸로 가서 글을 고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글의 큰 맥락이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 끊기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글을 쓰다가 지치시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A4 2장짜리 글을 써요. 그러면 그 경우는 한다름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전부 메모해두고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한다름에 쓰시려고 노력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쪽 정도 되면 한다름엔 좀 어렵습니다. 뭐 2번에 나눠서 쓴다든지 3번에 나눠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쓸 때는 줄줄줄줄줄 끝까지 가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2번 고치는 걸 권해요. 2번 꼼꼼하게 고치면 처음에 아주 거칠게 썼던 그 글이 맥락적으로는 잘 정리가 돼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글을 더 수려하게 만드는 것은 2번의 수정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꾸로 돌아가셔서 글 고치지 말고 한다름에 쓰신 다음에 2번 고치는 그 습관, 글쓰기 하시면서 꼭 몸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글쓰기는 우리가 일기 쓰기에서부터 뭐 책 읽고 감상문 쓰는 것까지, 그리고 요새 뭐 브런치라든지 블로그 기타 등등 우리가 글을 너무 많이 쓰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으실 거고 글 쓰면서 답답한 지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